교육으로는 정말 탑이신 것 같고요. 열정의 화신. 실적과는 상관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신다는 거. 박수받아 마땅한 진정한 챔피언이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인TV 용쌤입니다. 영업의 숙명, 고객의 거절. 여러분들의 의욕을 꺾고요. 여러분들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 거절의 두려움. 그 해결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세일즈나 영업을 통해서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지만 다양한 형태의 거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거를 또 잘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침없이 전화 걸고 상담 약속을 잡고요. 고객께 당당하게 제안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화 걸기가 두렵고 또 제안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럼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냉대와 냉소, 상대방의 불편한 기세,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두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거절을 잘 극복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내 정신력은 왜 이렇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절, 또 거절의 두려움의 실체를 정의 내리고요.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지인에 대한 거절, 특히 나하고 아주 친한,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이 지인에 대한 거절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지만 저도 무수히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극복해야 되죠. 저는 제가 전 직장이 규모가 큰 대기업의 식품회사를 다녔고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점장을 했었고 제 부하 직속 직원이 한 20명, 전국적으로 제가 컨트롤하는 직원들이 판촉사원 포함해서 한 200명이 넘었어요. 한날은 제가 데리고 있던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상담 약속을 잡았죠. 제가 상품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재정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런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잡은 거죠. 본사 앞에 맞은편에 커피숍에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이제 나오진 않는데 정면에서 내려오는 그 친구를 발견을 했죠. 그런데 이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세상에 이제 전화기를 보더니 쌩 까고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대학 후배 중에 제가 의형제를 맺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졸업을 하고 나서 긴 기간 동안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잘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 친구가 뭔가 잘 안 풀려서 남양주의 조그만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좀 안쓰러운 마음에서 그 친구한테 한번 힘을 주려고 책까지 준비해서 일단은 만나자고 했고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만났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앉자마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형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만일에 보험 얘기를 꺼내면 평생 형 얼굴을 안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거절보다는 이렇게 지인, 또 친한 지인한테 받는 거절이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해내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거를 잘 극복했으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되게 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고 또 조기에 드랍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절을 받아들이는 해석과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거절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절 없는 세상, 환대만 있는 세상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겪는 일인데요. 단지 지금 또 왔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계약과 거절은 패키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죠. 결국 고객을 모시기 위한 그 길 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절 자체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객이 거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편한 자존심 상함,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 등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은 상대방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즉 그런 감정들은 다스리면 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인의 거절을 확대해서 금물입니다. 특히 친한 지인들에 대한 거절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그래도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이 거절이 나를 설득해달라는 신호구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고객은 나는 필요한데 지금 하기가 힘들어, 나한테 더 확신을 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거절에 대한 준비를 하고요,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러고 안 되면요, 여러분,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요,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이 뭐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그럼 거절과 그 거절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정의 내리려고 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극복될 뿐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고 그 무엇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느끼거나 작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무엇을 아주 크게, 또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을 작게 표시해 봤습니다. 두려움은 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무엇, 이것을 크게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즉 자신감을요, 더 크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핵심이 제가 자신감을 크게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 첫 번째입니다.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연속선상에 배치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멘탈이 안 좋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만 싸매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그런 작은 과정들을 목표를 살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겁니다. 하루에 5명한테 전화하기, 또 하루에 1명씩 만나기, 아니면 제대로 된 상담을, 제대로 된 어프로치를 하루에 1명 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을 10일 연속 한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거를 달성을 만일에 한다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10일 뒤에 나는요, 10일 전에 나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의 지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일에 더 집중하고, 어려울수록 일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과거의 작은 보잘것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성공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 이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요, 현재의 감정으로 연결시키고요, 또 이 현재 감정을요, 미래에 너무 잘 될 거라는 미래의 기대감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 하시나요?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명한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목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은 가만 보면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은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작업이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거절 후 낙심과 거절 전 두려움을 선명한 목표가 상쇄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선명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걸 매 순간 새기고 기억하고 상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나도 당당히 제안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 직업이 뭐고 내 직업의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안하는 상품 솔루션, 그게 무형일 수도 있고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객께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행동이 여러분 달라진다고 제가 누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더 깊게 만드는 이 성찰과 생각,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어에 막 입문한 신입 후배님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영업이라는 것이 부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많이 힘들고 아마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고객을 만나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상품과 솔루션을 제안하고 도와드리는 분들. 자, 그러면 당당히 어깨 펴고요.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거절은 사실 숙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겁니다. 만일 나의 제안과 노력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 우리는 누군가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 거절, 상담 자체의 거절로 자존심 상하고 의욕이 상실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객의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거절하시는 분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전화에 응해주시고 만남에 응해주시고 또 상담을 하고 만족해 하셔서 고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을 평범과 비범으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려움을 파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자, 그 파도가 나를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못 일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파도에 등 돌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면에 나서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거절도 많이 받으면요, 익숙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계약을 하고 많은 고객을 모시는 분들이 많은 거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거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나의 진심과 진가를 알아주시는 분이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거절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